오늘은 이제 국토개법 마지막 부분. 우리가 앞전에 총설하고 계획은 봤고, 오늘은 개발하고 제안하고 기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구분하는 거죠.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 거요. 지금부터 허가를 받는 거.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 거요.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공유수면 매립한다. 그럼 허가를 받는 거고, 또 우리가 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중에서도 남의 농지를 망친다든가 자기 농지를 망친다든가 이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하나 더, 전답 상호 간에, 전답이 아니죠. 그냥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 주의할 것은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형질 변경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 그럼 허가를 받는 거고, 즉 흙모래, 자갈바위 등 토석 채취 허가 받고, 그 다음 토지 분할 그러면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입니다. 있느냐 아니고 없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관계법령에서 이인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 두 번째, 건축법 분할된 면적 미만되는 토지 분할. 세 번째, 관계법령에서 이인 허가를 받지 않는 너비 5m의 토지 분할. 그 세 가지가 허가받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물건적지인데, 물건적지 허가받는 거예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간에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거. 그러니까 물건적지 한 달 이상 그럼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이 가장 중요하죠. 도시계획 사업인 개발은 무슨 말을 쓰든 간에 좌우지간 도시계획 사업인 개발은 허가받지 않는다. 매년 나옵니다. 비도시계획 사업이 허가받지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자, 재복구 재난수업 응급조치도 허가 안 받고 일단 먼저 하고 한 달 내 신고.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 받는데,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 설치 그러면 허가를 받는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단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전 비닐하우스 그럼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받는데,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이란 형질 변경 그 표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이란 형질 변경 그러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농지를 망친다든가 자기 농지를 망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형질 변경 안 받고, 국가지자체와 공시상 직접 한다고 허가를 안 받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럼 허가를 받는데 안 받는 거 5개 짝 있죠. 첫 번째, 사도법에서 사도계에서 허가를 받은. 두 번째, 토지를 공공용지 공용지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네 번째, 토지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한다. 다섯 번째, 이미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분할된 면적 이상 되게 분할하는 것. 그건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강조하지만 이 시험 문제가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반드시 구분하시고. 두 번째, 이제 개발인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인 허가 절차, 첫 번째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15일 암기하시고 15일. 두 번째, 자,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좌우지간 이 비도시계획 사업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절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한다고.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청이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도 듣습니다. 허가 기준에서 허가 기준에서 1번 면적 반드시 암기하죠. 자, 면적은 형질변경 면적인데 주거, 상업, 자연녹게 생산한 지는 10,000 미만, 공업 30,000 미만, 보존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35,000, 33,500 미만 암기하시고,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 보면서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는 형질 변경이면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총합이 큰 쪽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허가 신청령이 도시관리에 적합하고 성장관리반에 적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립하는데 대상지역이 어디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정치, 지방의견정치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하는 거 두 개 있죠. 기용 있죠. 기용. 기반에서 배치, 기반에서 규모. 건투물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구 단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계 사업생 지정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주변 환경 경감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다섯 번째, 기반 설치 용지 확보기에 적정해야 그래야 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 기준에 그 프린트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배웠죠? 시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해당 용도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데 유보 용도 해가지고 난개발 방지하는 세계적 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게 유보용도입니다. 이게 성장관리방안 수립적이요.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도시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존용도인데 보존용도는 전부 다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 허가인데 조건 허가는 그냥 단순하게 아주 단순해요. 조건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허가할 때 신청자 의견 들이한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측 할 수 있다. 보증, 부도, 민간. 따라서 국가, 지자체, 공공부가 예치하지 않는다.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굴, 비, 발, 차, 기, 굴착, 비타민 저격, 발파, 차량 통해 기반 설치. 그 다음 이제 개발인 허가 제한적 아주 중요한 파트죠. 개발인 허가 제한은 누가 하는가 그러면 파주시장 생각하시고 파주시장 첫 번째 국장시도 시장수가 제한합니다. 국장시도 시장수가 제한하는데 국장이나 시도가 제한할 때는 먼저 시장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제한적을 지정하고 고시할 것. 그러면서 이 제한 기간이 나오는데 제한 기간은 그 5가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쫙 나오는데 첫 번째 녹지 계획거리 20개 집단한다, 저술가 집단 설치한다, 우량농지가 있다, 보존한다. 하나 더 개발로 환경경감 미관해치거나 문화재 훼손될 우려가 있다, 보존하자. 그래서 1번, 2번은 기억리인에 기억리인은 보존 필요할 지역이니까 1에 3년 연장 안 됨. 디귿 기본계획 관리백 수립 중 늘 지구단위 계획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 계획 지정됐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지역은 제한기간이 1에 3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장이 1에 2년, 연장이 1에 2년, 최장 5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제한할 때는 심의하지만 연장할 때 심의 안 한다. 아주 중요해요. 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1에 3년, 연장이 없음. 그러니까 최장 3년. 계획 수립할 지역은 1에 3년, 연장이 1에 2년, 최장 5년.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지정사유가 소멸했으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인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이 했죠. 개발인 허가 받으면 다른 법령 각종 이인 허가 받은 걸 본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다른 거는 다 인정돼도 건축 허가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위반시 조치인데 상식적인 얘기죠. 허가 반복해버렸다. 원상 해본 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허가 취소, 원상 해본 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근데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 경우 대집행할 때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치된 이행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검사인데 개발의 허가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행정 변경, 토목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렇게 했는데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행정 변경, 토석 채취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건축물 건축가, 건축물의 건축가, 공점 설치는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이 법에서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이 법에서 준공검사 받으면 아까 개발인 허가로 인해서 의제되는 사항 있죠?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검사는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이 법에서 준공검사권자가 의제되는 사항, 검사 사항이 있으면 그쪽까지 모두 검사해가지고 준공검사 하니까 이 얘기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에서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인데, 개발 밀도 관리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됐네.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어딥니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군수가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대령이 정하는 법을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한다. 또한 개발부터 관리기업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할 때 생각나는 것은 2년 20%, 기억하고 2년 20%. 또한 기반적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가지고 기반적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을 완화 또는 강화하든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대상인 기반시설은 일단 대학이 없다 기억하시고, 대학은 설치 대상인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 생각하시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기억하시고, 중복 지정 안 돼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개발에서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기반 설치 필요하니까 어쩐다? 개발자들에게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지정은 똑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주, 시장, 군수가 지정하되, 이 지정이 하야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자니 완화, 해제되거나, 또는 개발인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최소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지정 절차를 보면 주의할 것은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 있다. 의견 정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두 번째 기반 설치계획인데,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 절차도 똑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수립해가지고 고시하고, 그러면서 수립 의제가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한 걸로 봐요. 왜 그런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거 두 개 기억해야죠. 기용,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한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가 반드시 포함이 됐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고, 그 다음 구역이 해제가 라는 사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 안 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에 원, 그래서 기원 합니다. 다음 날. 3번 이제 기반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사인데, 부과 대상 4개 딱 얘기하죠. 첫 번째 200초과, 두 번째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신축, 증축,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돈은 누가 내는가? 납부무자는 건축 행위를 하는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건축주입니다. 즉 건물 주인이 돈 내지 토지 주인이 돈 내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으로 부과하려면 미리 예정 통지합니다. 30, 15 기억하죠? 건축 허가하고 30일 내 예정 통지. 예정 통지 받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 15일 내 심사 청구 받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합니다. 30, 15 다 더면 60일이니까. 그래서 부과는 허가하고 토탈 2달 내 부과하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데, 뭐로 냅니까? 그러면 원칙은 현금, 카드 받습니다. 카드, 현금, 물론 카드 인정, 예외적으로 물납도 인정합니다. 부과 대상 토지나 유사 토지나 물납도 인정한다고. 안 내면 강제징 사고, 그리고 이게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납부할 자가 뭐 도난을 당했다든가 심하게 사업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연기도 하고 분할 납부도 하는데, 분할 나누면 둘이죠. 나누면 둘, 분할이 2년이니까 그럼 연기는 1년. 그 다음에 자, 이 설치 비용 운영 관리가 하는 사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하게 설치하고, 각 구역에서 거둔 비용은 그 구역에 다른 구역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는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행 관한 사항. 현재 지금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제일 먼저 이제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허가구역 지정 절차. 첫 번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지, 지가 급등한지, 그러할 우려가 있는지 먼저 조사해야죠. 그래서 국장하고 시도의사는 지가 경영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할 때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합니다. 국장은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지만 재지정할 때는 재지정할 때만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가 아니고 재지정할 때만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가 있다. 기억하시고, 심의는 상식 아닙니까? 국장이 하면 중도의, 시도가 하면 시도, 도경의 심의 거치는데 여기서는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까? 이게 잘 나와요.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다.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국장도 하고 두 번째 시도도 하는데 허가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국장, 둘 이상 시군구 걸쳐 있다 국장, 허가구역이 하나의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위가 급등하든가 그러한 우려가 있는 하나, 토지 이용객이 수입되거나 변경된다는 점. 덜, 행위자니 완화, 강화가 아니고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셋,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거나 인근 점. 넷, 국장이나 시도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점. 관계부처장이 특히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 시도에 요청하는 점. 이런 네 가지 지역에다 허가구역 지정, 끝맺음은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는 두 가지만 기억해요. 첫 번째 기간. 왜 기간? 5년 이내니까. 5년 이내니까. 두 번째 면적. 이 면적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허가를 안 받는 면적입니다. 받는 면적이 아니고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한다. 기억하시고. 효력 발생 아주 중요하죠.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합니다. 그 말은 공고 5일 후부터 허가받는다는 뜻이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허가구역에 있으면 국장은 시도한테 통보, 시도는 시군구 통보, 시군구는 등기소 통보. 그 다음에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도는 다시 누구한테? 국장하고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등기소 통보. 마지막으로 또 시군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또한 해제 축소가 있는데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요. 지정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 강조합니다. 해제 축소하더라도 심의는 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서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 면적. 이제 이게 기준 면적인데 일단은 먼저 기준 면적 암기하시고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장관 시도의사는 이 기준 면적이 적정치 않다 그러면 그 지역의 거래 실태 등에 봐서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10%에서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해가지고 일단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인데 일단 토지 이용해서 토지 계획책이라고 1년 안에 일단 토지 나머지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그때는 전체 토지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할이 중요해요. 분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됐어요. 그러면 분할했을 때는 최초 거래는 초과로 봐서 허가받는다. 분할이 딱 나면 분할 그러면 최초, 초과, 분할, 최초, 허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인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첫 번째 허가구역 안에 있는 두 번째 뭡니까? 토지 세 번째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네 번째 유상계약 다섯 번째 단독 공동으로 여섯 번째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신고한다. 이거 정리 잘하세요. 밑에 보면 무슨 건물이라든가 전세권 임차권 무상계약 수용경매 이거는 허가 적용 안 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자 허가 신청합니다. 공동을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가격이 있고 그리고 취득자금 조달객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시군구가 이제 심사하겠죠. 심사하고 처분하는데 이때 처분은 자, 이 절차면 제일 먼저가 선매죠. 선매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고 미처분할 수 있는데 자 하나씩
미처분했다. 미처분했다. 그러면 다음 날 처리 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 본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된다. 두 번째,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이제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신청하고 매수청구 있죠. 이신청은 언제까지 누구한테 그러면 한 달 내 시군구 이신청. 이신청 받은 시군구는 시군구 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 통보. 두 번째, 매수청구.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 매수청구. 매수청구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 단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가로 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 매수 거부할 수 있으니까 매수 청구는 단순 청구권이다. 그리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기억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매시 선정해야 되니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매시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처분하게 되면 자 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이용 의무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면 그 기간 동안 되면 이행강제금과 선매 대상이 되는데 뒤에서 설명하고 자 먼저 이제 자 허가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허가 심사인데 심사 기준에 실수요자 해가지고 7명이죠. 7명 함정은 137이요. 1이 뭡니까? 자기의 거준 주택용지. 2번에 뭐가 있었어요? 주민의 복지시설, 평시시설. 함정가 쓰죠? 3번, 그러면 농업인 등 4명이죠, 4명. 첫 번째,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등의 농지 등, 그럼 실수요자요. 두 번째,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취득 실수요자. 세 번째, 농업인 등이 주소지와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산다 실수요자. 네 번째, 농지 대토. 이게 함정이죠. 농지 대토. 자, 내 농지를 협의양도 수용당하고 몇 년 내? 3년 내. 주소지 몇 킬로 이내? 80km 이내에서 대토하되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 토지가 이하다. 다시 농지 대토는 3년 내 주소지 80km 이내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전 토지가 이하.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네 번째,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사업에 쓰려고. 다섯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에 쓰려고. 여섯 번째,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에 쓰려고. 일곱 번째 세 개 있죠. 자, 농지 외대토입니다. 농지 외대토 3년 내 해야 돼. 그 허가구역 안에서 한다. 그러면서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무조건 정전 토지가 이하다. 농지 외대토 다시 3년 내 그 허가구역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정전 토지가 이하. 그리고 이용이나 개발이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전 목적 취득하는 경우 또 주택 임대사업하려 주택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랬을 때만 우리가 실수요자를 보고 137을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자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았으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될 의무기간이 있죠. 그러면 이용 의무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암기해야 되는데 프린트가 잘못됐죠. 복사사가 아니고 복은 지워야 돼요. 복은 2년 사업시행이 4년 사업시행이 4년 수용사용할 때는 사업시행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사업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는 사업시행 그 사업시행 세 가지가 4년이고 5년짜리는 현상보존하고 주택임대사업 현당보존 주택임대사업은 5년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그러니까 복지편익도 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용 안 하면 3개월 내에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얼마냐?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인데 자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실거래가를 한다.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기억하시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은 용인기방 5, 7, 70 용인기방 5, 7, 70 반드시 암기하죠.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5, 7, 70 암기하시고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물론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처벌 관련사인데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당연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당연 무효인데 판례는 그냥 말이 없으면 그냥 법인이 판례니 말이 없으면 그냥 법이에요. 법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획했다 당연 무효.
2년 이하 징역, 토지가의 3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인데 판례는 그러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다. 확정적 무효.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명백히 했다. 확정적 무효. 그게 아니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후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니까 다시 계약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후에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그때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범위 이제 허가제도 특례해가지고 타법령과 관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특례하고 타법령인데, 자,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한쪽, 양쪽이 국가기관이면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두 번째, 국유재산. 국유재산을 허가기관 적합하게 취득하고 처분하고 샀다 팔았다 통보만 하면 허가에 관한 협의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허가제 적용 배제해가지고 그건 많죠. 법률 규정이니까 공정성이 확보된 계약이니까 허가제 자체 적용 안 한다.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합시다. 뭡니까? 수용과 경매는 허가제 적용 안 한다. 기억하시고, 또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농취증 받아도 허가증 인정이 안 됩니다. 또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본다. 그러고 선매제도가 선매제도는 이제 선매제도 권리는 소유권만 그런데 선매하려면 반드시 이쪽에서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이 있는 공익산료 토지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선매합니다. 선매자는 허가 신청했으면 시군구청장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선매절 중에서 협의 매수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선매 절차는 한 달 15일 30일인데 한 달 15일은 잘 잡아요. 허가 신청하고 한 달 내 선매절 지정 통지하면 선매절 지정 통지 받은 자는 한 달 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느냐? 대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선매절 지정 통지 받고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선매 시작한다. 30일 내 선매 협의서 제출한다. 다시 허가 신청하면 한 달 내 선매 지정 통지, 선매자 지정 받으면 한 달 내 끝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지정 통지 받고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선매를 시작한다. 그리고 30일 내 선매 협의서 제출한다. 그러면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하되 신청서에 적힌 거가 작으면 신청서에 적힌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매시 선정해야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매시, 선매는 감정가, 선정, 기억해야 돼. 매시 선정. 그 다음에 선매비가 불소인지 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수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이제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사인데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는 행정청, 비행정청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가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데 포인트 첫 번째 출입 그럼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출입할 때 허가받는다. 행정청 허가받지 않는다. 둘 출입하기 7일 전 통지한다. 셋,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받는다. 두 번째, 자,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변경 세 가지요.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변경 하나, 동의받죠. 소유자 점유자는 동의받을 거. 둘, 동의받기 곤란하다. 행정청이면 그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사 장애계 행정청이면 통지하고 비행정청이면 허가받고 셋, 3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출입은 7일 전,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면 3일 전. 그 다음에 수인 의무 있죠. 수인 의무 위반하게 되면 즉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 거부하게 되면 위반이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 거부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증, 휴대 등 제시하고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고 손실보상에서 보상 의무자가 주는데 손실보상은 절대 행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장이나 시설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손실보상 어디 가나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혁부 청문사인데 청문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 말소입니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 말소. 그래서 개발행 허가 취소,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토지걸 허가 취소, 개도 실토 취소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개도 실토 취소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이 취소 처분을 인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 말소.
개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취소, 말소, 처분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국토개혁법 내용을 모두 마쳤으니까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그 밑에 있으면 내용 나와 있듯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전원 합격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12일하고 14일은 이미 장소 정해졌습니다. 충북 계산에서 제가 이미 연수원 다 구해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격을 실무하게 한 전국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전원 참석해 바라고 그때 뵙기를 희망하면서 국토개혁법 진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